안녕하세요. 자, 포널스 모의고사 2회 여성건강간호학, 모성간호학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여성건강간호학에서 가족중심 접근법을 하는 이유는 자, 우리 여성건강간호학에서는요, 여성만 따로 보진 않아요. 그 배우자, 그 가족 모든 총체적 간호를 합니다. 자, 출산이 뭐 여성만을 담당하는 간호는 아니죠. 그 다음 뭐 수동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우린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요구 플러스 또 가족의 요구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부부, 이 가족에게 모두 발달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중심 접근법을 하겠죠. 그다음 출산이 어떤 비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면담 중 대상자에게 성폭행 피해 징후를 발견했을 때 옳은 것은 자, 이때는요. 성폭력이 뭐 자기성장 장애 이건 관련이 없죠. 이거는 병원에서만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경찰서에 뭐 신고도 하고 뭐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임신 예방을 위해서 응급 피임약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 뭐 간호사가 뭐 직접 해결해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입은 옷은요 폐기하면 안 됩니다. 증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52세 여자의 자궁경부 질세포진 검사에서 클래스 1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상되는 추후 관리는 자 클래스 1인 경우는요. 주기적으로 이제 더 나빠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세포질 검사를 한 번씩 더 팔로우하면 되고 뭐 확대경이나 뭐 생검 뭐 이런 걸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개월 전에 초경을 시작한 14세 여자가 시작 후 1, 2일 동안 심한 월경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대요. 이럴 때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약물이에요. 이때는요,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그 다음에 메트로니다졸 뭐 이런 약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진통 소염제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이것이 이제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규칙적인 월경을 하던 32세 여자가 4개월 동안 월경이 없대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는 자, 이때는 보면 임신 가능성이 있냐 그거죠. 그래서 임신에 대한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베타 HCG 검사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소변이나 혈액을 통해서 이게 임신이면 나오기 때문에 HCG 검사를 이제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폐경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순서대로 나열할 것은 자, 먼저는요. 안면 홍조부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질 위축이 되면서 맨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이 이제 차례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안면, 그 다음에 월경이 끊어지고 질 위축이 되면서 골다공증.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40세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던 중 작은 근종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크기는 크지 않아.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누르거나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때는요. 바로 뭐 수술이나 뭐 다른 요법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한번 이제 정기 검진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근종이 얼마나 크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더 커진 거나 일상생활에 힘든 문제가 있으면 뭔가 적출술 이런 걸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근종 크기를 조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폐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질환으로 혈성 대하, 복부 통증, 불규칙적인 출혈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이때는요, 출혈이 있다, 그 다음 복부 통증해서 보통은요, 이때는 자궁 내막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심 질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궁 내막암의 주요 진단을 할 때는 뭐예요? 조직 검사죠? 조직 내막 생검.
이거를 소파 수술을 통해서 이 조직을 떼놔가지고 조직 검사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세 여성이 자궁 경부암으로 자궁 적출술을 실시를 했대요. 수술 후 인테이크 아웃 체크를 주의 깊게 하고 있는데 소변행을 자주 관찰해야 되는 이유는 자, 자궁을 우리가 수술실에서 보면은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자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쪽으로 이게 자궁이면은 앞쪽으로 방광이 있습니다. 블래더가 있어서 여기를 다 박리를 해서 이 자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어쨌든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이크 아웃 분량을 잘 봐야 돼요. 수술 중 요도나 방광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으로 진단받은 여자가 월경 과다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호르몬은 자 이때는요 우리가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줍니다.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월경량이 줄면서 어쨌든 증상을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광질 누공이 있어서 보건수술을 받은 여성의 상처 부위 치유를 돕는 간호 중재. 자, 방광하고 질 사이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소변이 그쪽 질 쪽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어쨌든 막아주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당분간은 조금 밖으로 이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치 도뇨관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좋죠. 상처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난임 부부 중 남편이 받은 정액검사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자, 정액검사 있을 때 난임 부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액검사죠. 그래서 보통 정액량을 봅니다. 정액량 2cc 이상. 그 다음에 정자수 2천만 이상. 그 다음에 운동성 정자 비율 50% 이상. 그 다음에 정상 형태 비율은 보통 3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정액량 괜찮네. 정자수도 2천만 이상. 비율도 70%, 50% 이상. 형태 비율도 50%, 30% 이상. 다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정상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상 임신 주수와 인부의 신체 변화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성구별이 가능한 거는요. 보통 12주. 이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 무통성 자궁 수축이 시작되는 거는 보통 20주. 그 다음에 최대익 사인 해가지고 이거는 보통 8주. 그 다음에 태동과 태아 부분 촉진이 가능하다. 20주. 맞습니다. 20주의 특징은 태동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초유, 초유가 좀 나오는 것은 보통 16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양수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양수를 통해서요. 아기가 운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엄치면서 아기가 운동을 하는 거지. 태아의 자유로운 운동으로 근골격계 발달을 촉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임신성 당뇨 선별 검사로 옳은 것은 네, 보통 임신 20에서 28주 사이에 경구 50g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임신 36주 된 인부가 침대에 누워서 검사 초음파를 뭘 하고 있대요. 근데 갑자기 창백하고 축축하고 호흡이 어렵고 빈맥이 있다. 자, 이럴 때는요. 그쪽 부분에 뒤쪽에 대동맥이 눌리는 거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이때는 빨리 좌측으로 돌아 눕히는 게 답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 좌측 위로 눕힌다. 자, 다음입니다. 임신 40주 된 인부의 복부에서 태아 심음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좌전방 둔이
태아 심음의 위치는 자, 이때는요, 아기가 둔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앉아있는 형태지. 근데 왼쪽에 있어. 왼쪽 전방 앞쪽으로 둔이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꼽이 이렇게 있으면, 엄마 배꼽이 이렇게 있으면 아기 형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이쪽이 왼쪽, 오른쪽. 아니, 좌전방 둔이.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이래서 우리는 배꼽의 좌측, 상단 이쪽에서 아기 태아 심음을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임신 12주 된 인부가 갑작스럽게 왼쪽에 칼로 찌르는 듯한 화복부 통증, 암적색이 질출혈이 나타났대요. 혈압도 낮네요. 80에 50. 맥박도 올라갔고 호흡은 26회. 자,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면은 보통 우리가 하는 이 사인이 뭐 자궁의 임신이네요. 자궁의 임신. 그쵸? 이제 이때는 자궁의 임신일 때는 그쪽 난관에 이제 혹시 있을 땐 난관을 절제해 줘야 되잖아요. 절제술 준비하면서 수혈 준비하는 게 좋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빨리 어쨌든 수액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수치도 확인해가지고 수혈을 준비하고 수술 준비해야 되겠죠. 환자 금식시키면서.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임신 32주 된 인부가 혈압 160에 110, 부종 단백뇨, 흐릿한 시야, 우상복부 통증이 있어서 MGS4를 투여받고 있다. 이 약물의 독성으로 옳은 것은 자, MGS4 지금 자간증 증상이에요. 그래서 MGS4를 써서 경련을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가 MGS4 중독 증상이 있으면요, 슬개건 반사가 없어집니다. 그쵸? 소변량, 이거보다는 이때는 태아 심음의 갑작스런 감소. 예, 감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심장 질환 인부를 간호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시기는 자, 이때는요, 분만 직후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분만 후 24시간 이때 혈압도 잘 보고 환자에 무슨 사인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임신 중 검사와 검사에 대한 목적이 옳게 연결되는 거는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알파 항체 검사는 태아의 혈액 상태 확인하는 거가 아니라 어쨌든 엄마의 RH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해서 엄마의 항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알파 태아덴백,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죠. 이거는 태아의 신경관 결함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확인하는 게 기형아 검사 이거이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뭐 무자극 검사는 정상적인 뭐 태아 뭐 반응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파니콜 팝스미어는 자궁 내막암이 아니라 경부암 초음파를 통해서 다운 증후군 확진을 하려면 기형아 검사에서 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대 탈출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간호는 자, 밑으로 지금 제대가 빠졌어요. 자, 제대라고 하는 건 아기의 생명줄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환자를 트렌델렌버그 체위 해서 니 체스트 포지션이죠. 이 자세 해가지고 이쪽 골반 있는 데를 들리게 해야 되고요. 마른 꺼주로 아니라 젖은 꺼주로 덮어주고 눌리지 않도록 손으로 넣어가지고 압박되는 걸 막고 빨리 제왕절개 수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뭐 저농도 고농도 산소 줘야 되고 눌린 제대를 밀어 넣어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임신 39주 된 초산부의 분만 기록이 다음과 같대요. 산부의 상태에 대한 해석은 자, 볼까요? 자, 경부 간격이 수축이 3, 4
60도, 계대가 6cm 열렸고 소실은 70% 됐습니다. 하강은 마이너스 1, 아직도 둥둥 떠 있고 위치는 LOA, 양막은 파열이 되어 있네요. 자, 반론은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강이 더 돼야 되고, 일기 잠재기, 잠재기보다는 계대 6cm 정도 돼가지고, 일기 활동기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자궁 파열의 위험 아니고, 선진부는 후두골 맞습니다. LOA니까, 선진 자골극으로부터 1cm 아래가 아니라 위입니다. 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7주 된 경산부 분만 기록이 다음과 같을 때 적합한 중재는, 자, 볼게요. 활력 징후 120에 80 괜찮네요. 체온도 괜찮고, 태아 심박동 120, 160배 괜찮고, 간격이 7분에서 9분, 그 다음에 25초 30, 네. 그 다음에 계대가 5cm 90%. 네. 수축 양상 경부 상태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빨리 이제 어쨌든 분만을 조금 진행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옥시토신을 주입을 줘가지고 작은 수축을 시켜줘서 분만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만 1기, 2행기에 양막 파열된 산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간호예요. 자, 양막 파열이 돼서 어쨌든 태아 심음, 태아 상태 확인하는 게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양막이 파열됐으면 또 항생제도 주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에 대한 것도 대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임신 39주 된 인부에게 레오폴드 복부 촉진법을 시행한 결과 태양이 RSA였다. 도플러로 심음을 측정하려고 할 때 배꼽 중심으로 태아 심음이 가장 잘 들리는 위치는? 네. 자, 그래서 RSA는 우측 전방, 우전방 둔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밑으로 이제 둔위로 해서 있는데, 자, 배꼽을 중심으로, 엄마 배꼽을 중심으로 이쪽이 왼쪽, 오른쪽이면 우측이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아기가 앉아 있는 거지. 이 상태. 아기 심장은 오른쪽 상복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정후 분만 기전에서 굴곡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굴곡 다음에 대한 설명은, 자, 우리가 골반 강에서 골반 출구에 이를 때까지 이제 회전하는 거죠. 예, 그 순서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굴곡 다음에 회전하는 거.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산부가 분만 일기 활동기에 견딜 수 없는 통증과 불안을 호소하면서 과호흡 나타날 때 건강 문제는, 자, 이때는요, 너무 아파서 숨을 너무 계속 몰아쉬니까 호흡성 알칼리증에 빠지면서 환자가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봉지호흡을 시켜야 되죠. 봉지호흡. 그 자기가 내뱉은 호흡을 다시 들여 마시도록 해가지고 이 호흡성 알칼리증을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양수 과다로 인해서 모체와 태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네. 자, 이때는요, 아기가 양수 과다인 경우는, 아기가 잘 먹지 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태아 심음이 희미하거나 조금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도 분만 중 옥시토신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 네, 우리가 아까 이 부분 비슷한 문제 풀어봤죠. 예, 그래서 거상에 80% 진행된 경우는 쓸 수 있습니다. 100%까지 돼야 되니까 투이 할 수 있고 2분 이내 90초 이상, 이거는요, 작은 수축이 너무 자주 오고 또 기간도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중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기도 힘들고 산모도 힘들거든요. 예.
OCM까지 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만 직후 한육기 여성에게 제공해야 될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모유 수유는 작은 수축에 도움이 된다? 맞죠? 예, 그래서 모유 수유는 적극 권장을 해야 됩니다. 배꼽이 한 뼘 위에 있으면 자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배꼽 아래 ECM으로 쭉 내려가지요. 그 다음에 오로에서 거품이 나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밝은 벽색 오로는 백색 오로로 기간이 더 뒤에로 기간이 더 긴 뒤에로 변할 수 있고요. 4, 5일 뒤에도 적색 오로로 나타납니다. 예. 그 다음 분만 직후 높이가 4, 5cm, 1, 2cm으로 점점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2번입니다. 40세 경산부가 임신 37주에 2600g 아이를 분만했대요. 분만 시간은 3시간 20분, 출혈량은 300, 열상은 없고 그 다음에 활력지구는 정상이다. 그 다음에 저부 위치는 배꼽 아래 ECM, 자궁은 딱딱하고 혈성 이슬이 보인다. 그 다음에 산모가 복통을 호소했을 때 적절한 간호중재는 자, 이때는요 보면요 아기도 적당한 크기예요. 3kg 그 이상 크지 않고 소요시간도 경산무 3시간 20분 적당합니다. 출혈량도 300이면 보통이고 열상도 없고 바이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저부 자궁이 딱딱하니까 수축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가 아프다고 하네요, 환자가. 이럴 때는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관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분만 과정에서 태반 박리가 잘 되지 않았던 산모가 출산 1일 후 선혹생 질출혈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건강 중재는 자, 태반 박리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자궁 안에 태반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질출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조각이 좀 남아 있어서 그거를 긁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파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남아있는 태반을 찌꺼기를 다 빼줘야 자궁 수축이 잘 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시간 전에 4.2kg의 아기를 흡입분만한 산모가 배꼽으로부터 ECM 위에서 촉지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중재는 자, 4.2kg라고 하면은 아기가 엄청 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자궁이 2시간 전이면 배꼽 위에가 아니라 ECM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커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궁을 그쪽을 마사지를 시켜줘 가지고 수축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궁 바닥 마사지 해서 이게 답입니다.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왕절개 분만 후에 산모가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흉통, 빈맥, 저혈압, 청색증이 확인이 되었대요. 폐색전증이 예상되는 문제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자, 이때는요. 자, 폐색전증이어서 그게 이제 어딘가 가서 이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다리 안정 취한다, 뭐 이런 거는요. 다리에 뭐 혈전선 정맥염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이때는요. 환자한테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게 1번입니다. 예. 그래서 폐색전증이 있다고 하면 환자가 갑작스럽게 이제 뭐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환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항응고제를 쓰는 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포널스 모의고사 2회까지 풀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